여러분, 지난 시황에서 제가 미국 주식이 200일 선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200일 돌파가 진짜일까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니까 슬슬 다시 들어가 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200일 선을 강하게 돌파한 시장, 이게 진짜 강세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불트랩, 즉 가짜 반등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심리 지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랠리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황에서 그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200일 선을 돌파해서 이제 강세장이 진입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계속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강세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불트랩, 이걸 제가 가짜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어지는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심리 지표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일 선을 매우 강하게 돌파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여기 MACD를 기준으로 해서는 약간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국면도 지금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200일 선이 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를 드리면, 사실 이 200일 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1년 동안 그 주식을 산 평균적인 사람들의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요 200일 선이 기본적으로 200일 동안 평균적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주식을 산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지난 1년간 주식을 산 평균적인 사람들은 손실을 입었다라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그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구분짓는 트레이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200일 선을 하향 돌파했었던 이후, 이제 그게 최근이죠. 최근에 200일 선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이후에 200일 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200일 선에 근접을 했는데 매수세가 부족하고 매도가 많다라는 뜻은, 이것은 최근 1년간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미래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최근처럼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사람들이 본전이었을 때 팔지 않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다 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 그 기본적 원인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우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제 이 소식을 아마 대부분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도 이렇게 탐욕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장의 센티먼트가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센티먼트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0일을 뚫었기 때문에 이 200일을 뚫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하방으로는, 즉 이제 여기서 만약 내린다고 한다면은 200일 선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지선은 어디냐? 여기 있는 이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즉 6,000포인트 초반대, 이제 요때까지 미국 주식이 반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항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강세장이고요. 강세장은 뭐냐? 전고점을 돌파하는 케이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 이게 강세장이 되겠죠. 그리고 약세장은 무엇이냐? 약세장은 앞선 그림에서 전고점을 뚫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대략 이쯤에서 주어져 있는데, 그죠?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그 전고점 못 뚫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락의 폭이 이렇게 더 깊어지는 케이스. 이거를 저희가 약세장 케이스라고 불러요. 즉 강세장 케이스에서는 이제 전고점 뚫는 거였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전 저점까지 깨는 케이스. 이거를 저희가 약세장 케이스라고 부르죠. 이것은 전고점을 뚫는 데 실패하고 2차 하락장이 시작되는 케이스로 저희가 인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무엇이냐?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전고점 뚫는 데 실패하고 내려갔지만 여기서 전 저점을 깨진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횡보장이라고 불러요. 자, 이래서 전고점을 뚫는 데 실패하지만 이게 하락장으로 가진 않는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지금부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강세장 시나리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강세장 시나리오를 현재까지는 가장 낮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확률을 낮게 보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내용인데 현재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주식의 전고점,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하락하기 전이죠. 관세는 하락하기 전에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수준 밸류에이션이었어요. 이때가 닷컴 버블 때인데, 그죠?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현재까지 미국 주식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주식이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간다 무슨 뜻이죠? 이것은 닷컴 버블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사실 닷컴 버블 때도 되게 비싸다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점 뚫고 간다는 뜻은 닷컴 버블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 뜻인 건데 과연 그것이 정당화되는 시나리오가 맞느냐? 사실 모든 악재가 다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밸류가 높은 상황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더 뚫고 간다는 건 사실상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나리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저가 그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제가 12개월 포워드 PER을 가지고 가져온 거고, 이거는 레피니티브에서 런던 증권 거래소 그래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이 포워드 P라고 하는 게 집계한 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레피니티브 기준으로는 이제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워드 P라고 하는 거 말고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핏 지수. 이거는 GDP 대비 현재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적혀있죠? 현재 기준으로 197%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ignificantly overvalued. 무슨 말이냐면은 매우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버핏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10%에서 134% 사이가 페어 밸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제 그냥 적절한 밸류라는 뜻인 거고, 그 이하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그 이상이면은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심각하게 고평가되는 구간은 159%를 넘어갔을 때, 이때 우리는 주식이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부르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은 197%입니다. 매우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히스토리컬 차트, 그러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받는 요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떻죠? 지금 매우 비싼 편이다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는 수준의 자료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이 이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전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세장 시나리오를 안타깝지만 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의 악재들이 이제 지금도 말씀드린 악재들이죠. 이제 약세자산에 나온 이제 악재들, 관세라든가 혹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세장 시나리오는 낮게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약세장 시나리오입니다. 약세장. 이것은 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 불트랩 시나리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주식이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죠. 근데 이때 이 전고점을 못 뚫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이걸 전고점 못 뚫고 계속 하락 반등하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내려가는 이런 걸 저희가 불트랩 시나리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중간 정도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락의 트리거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전고점을 못 뚫고 여기서 그럼 하락까지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하락의 트리 무엇이 될 거냐 했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관세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세가 철회되었다 생각하는데 철회된 게 아닙니다. 단지 유예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기한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그 기억해서 좀 희미해지고 계실 텐데 관세가 처음 매겨진 거는 4월 달에 매겨졌고요. 4월 달에 매겨졌었는데 이걸 얼마나 유예했죠? 이거를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관세는 유예된 게 7월이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5월 중순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약 한 달 반 뒤면은 관세 유예가 끝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이제 유예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관세 다시 매기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래 버리면 다시 시장에서 하락 트리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도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2018년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관세를 유예한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든가 다른 걸로 제재한다든가 등 하는 이런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거는 옛날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강도가 세면은 이것이 곧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뒤에 보이시는 요건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케이스. 이게 저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침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GDP죠. GDP가 이렇게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케이스. 이걸 저희가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부릅니다. 침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이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정고점 못 들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시 급락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다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시나리오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실제로 이제 하락 트리거가 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분기 GDP가 그죠? 1분기 GDP가 미국 경제 실제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침체 트리거는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죠?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미국 경제가 실제로 침체로 빠지는지를 확인 가능한 주요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은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이 목요일에 나오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제 현재 보게 되면 현재까지 미국 주식의 미국 경제의 이 실업수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게 유지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케이스 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미국 경제가 실제로 침체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그 침체로 가거나 혹은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약세가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 확률이 중간쯤 돼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횡보장 시나리오 있어요. 횡보장 시나리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락했으나 이게 깊게 하락하진 않고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걸 저희가 횡보장이라고 그러죠. 횡보장. 그죠? 이런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가장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한 리스크 선전하고 있죠.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상방은 막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경기가 침체까지 가진 않고 마일드하게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케이스, 이러면 사실상 이게 그 관세 리스크와 밸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상단으로 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급락까지 하지는 않는 이런 케이스로 유지된단 말이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후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걱정되어 있는 건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확실한 트리거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 시나리오는 횡보장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이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0% 확률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는 100%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세 리스크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사실상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결정되는데 전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100%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펼쳐봐야 돼요. 그리고 각 시나리오의 확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걸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하게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아니면 횡보장이든 어떤 시나리오가 오던 간에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에도 돈을 버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확률이 모호한 상황에선, 그죠? 지금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은 강세장과 약세장과 횡보장 시나리오가 확률이 어느 하나도 확실히 높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퀀터스의 모든 전략들은 이런 생각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전략을 만드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에 기반해서 다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퀀터스에 있는 그 어떤 전략을 고르시더라도 사실 어지간한 전략들은 전부 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하게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퀀터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간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투자를 성공함에 있어서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또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